오늘은 간만에 일주일 만에 거세 경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테마들 중에 사실 별로 짚을 게 없어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방산 빼놓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자동차. 방산도 왠지 모르게 이게 약간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느 한쪽을 지금 지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기 싫었지만 남 팀장이 자꾸 해달라고 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왜 존재를 안 합니까? 근데 삼부 토건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테마주라기보단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사주니까, 기업주니까, 거기와 연관돼서 올라가는 일종의 조작주인 거고요. 이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거는 증권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일종의 지네들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루머 같은 거죠. 유니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치인하고 그 기업이 연관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생판 남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묶어가지고 테마주라고 띄우면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다는 거지. 아예 없진 않아. 안랩 같은 게 있으니까. 안랩은 지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부나 안랩처럼 사주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가 조작질을 해주는 요런 주식은 믿을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싸도 3부를 사야 된다. 일단 10,000원까지는 본 다음에 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치 시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승패 여부를 놓고 이게 양쪽에 처음에는 뭐 여야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여야 측에 있는 주자들의 이 테마주들이 다 올라요. 근데 결과가 딱 나오잖아? 그럼 어느 한쪽은 그냥 죽는 거야.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그냥. 예, 그렇지. 그러니까 한쪽은 빨리 죽고 진 쪽은 빨리 죽고 이긴 쪽은 서서히 죽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정치 테마주를 사는 거는 선거에 임박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충분히 뽑아먹고, 그러니까 선거 한 두세 달 전이, 아니, 서너 달 전이 피크야. 선거의 행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요 시점이 대부분 피크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선거에 임박해서는 오히려 팔아야 되는 주식으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작전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선거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슬슬 다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띄우기는 서너 달 전부터 올라가지만 아니요, 오르기는 1년 전부터 뭐 어찌 됐거나 선정이 돼갖고 올라가기 하지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손 털고 나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치 테마주들도 사실은 이게 인물 위주거든. 뭐 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정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위주로 해갖고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뭐 이명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치면 요즘 유행하는 정치 테마주는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뭐 안철수는 있으니까 별 의미 없고 김기현 사는 놈은 미친놈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인물 위주로 해갖고 테마주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 테마주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인물에 관련된 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총선보다는 대선 때 더 세게 나타나는데 맞아요. 자,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양당 구도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 듣고 싶었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당, 4당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 하나, 여당 하나? 민주당과 국짐 이 양당 대결이 아니라 제3, 4자들이 중도층이라든지 다른 쪽을 노려가지고, 분당을 하고, 그래서 그 당을 이끌 사람들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총선 때 나오게 된다 그러면 4개의 정치 테마주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주, 그다음에 한동훈주, 그다음에 이낙연주,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게 안철수주인 거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심평이 그 인터뷰하면서
한동훈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심평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건 한동훈 본인 의지에 달린 거지. 지금 한동훈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MB주입니다. MB주. 어찌 보면 김건희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명박이주로 불려야 되는 게 탕화의 귀환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종 행정 고위층들을 이제 MB계들이 전부 다 잡았어요. 그래서 뭐 이재호도 돌아왔고 유인촌이도 돌아왔잖아. 유일하게 안 돌아온 사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최경환이에요. 최경환만 돌아오게 되면 사실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는 똑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4대강 테마가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건 거예요. 이 정치 테마주를 보는 데 있어서 총선 전까지 사실상 가장 굴곡이 많을 것으로 보는 게 MB 테마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렸지만 아까 관련된 테마주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업체들은 검색만 해도 충분히 나오니까. 맞아요. 시나리오만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테마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저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 테마주들, 특히나 한동훈이나 이재명 테마주들보다는 MB 테마주를 잡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도 MB가 대통령실을 쥐고 있지만 공천권도 MB계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같으면 높아집니다. 즉 대한민국에 있는 여당의 모든 헤게모니를 MB계들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여요. 물론 이제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발악은 하겠지만 현재 정치적 뭐 검찰의 힘으로서는 한동훈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제 쪽으로나 자본으로 보나 조직력으로 보나 지금 현재 MB계의 위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대선 선거 안에서 MB계가 실제적으로 윤석열의 정치 자금을 다 댄 것 같고 언론을 동원한 것도 MB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 못 이기는 거고 지금 정권을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언론 장악을 뭐 이동관이 와서 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은 MB계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었고 그 장악된 언론의 실질적인 대장 노릇으로 자리만 지금 이동관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 언론은 MB계한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장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떻게든 이동관이를 안 앉히려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어찌 됐거나 언론을 검찰 편으로 돌리진 못할 거기 때문에 나는 MB계가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를 하는 데 있어서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에 대한 테마주를 엮을 때, 그 기업하고 엮을 때, 자, 서울대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장이나 경영진이 서울대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검찰이나 연수원의 무슨 한동훈 동기라든지 아니 뭐 윤석열 동기라든지 이 검찰에 대한 끈이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한때 MB 테마주로 거론됐던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B 테마주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MB가 몇 년이야? 15년 전이잖아. 15년 전. 그 당시에 MB가 주로 노렸던 테마가 뭐가 있냐? 그러면 미디어예요. 미디어. 미디어요? 네, 미디어, 교육, 이동통신, 그 다음에 산업은행 민영화. 이건 안 됐고요. 대우나 새만금, 전기차, 바이오시밀러, 원자력, 위성이야.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요새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주식하고 몇몇 가지를 빼면 그러니까 새만금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만 빼면 지금 있는 인기 있는 유력 테마하고 다 힘이 맞아떨어져요. 아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원자력은 귀에 쏙 들어오네. 네. 근데 생각을 해봐봐. 그때 당시부터 MB가 돈을 벌던 방식이 뭐였냐는 거지.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돈을 벌었어요. 연기금 있는 돈들을 가지고 주식을 사놨다가 점심시간에
폭락장을 만들어. 1시쯤 되면 매물을 던져요, 공매도로. 개미가 무서워갖고 투매를 하면 마감 시간에 그걸 사들이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주가 조작의 원조가 사실은 MB였습니다. 그 당시 이걸 했던 애들이 당시에 미래위원회라고 해갖고 이 연기금 갖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줬던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거기 부회장이 안철수였어요. 그래서 지 안랩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B 계열들은 이 주가 조작이나 테마주 조작에 있어서 매우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이 테마들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 못 지었던 테마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미디어 교육, 이동통신, 대우나 전기차, 바이오시밀러, 원자력, 위성 관련주 중에 당시에 MB하고 연관 고리를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럼 대우나 사업도 지금 이번에 홍수 핑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치수산업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지금 앞으로 그 해외 나가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재건 사업 하는데도 결국 그때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위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우크라이나랑 묶어놓은 그 재건위원회가 있거든. 검찰 간부가 만들어갖고 운영하고 있는 이 재건위원회들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갖고 공사를 불화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부가 공사를 받으면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재하청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건설업체나 또는 큰 공사는 대기업들한테 역으로 재하청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관련한 기업들이 옛날 대우나 관련주였던 이화공영이나 삼호개발 같은 회사, 이런 그 KIC나 동우 같은 회사들이 다시 불거져 올라올 가능성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MB가 주장하는 게 대학 자율화하고 영어 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이었어요. 그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 그러네. 예, 똑같은 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컸던 그룹들이 메가스터디랑 웅진싱크비 대교였습니다. 근데 웅진싱크비는 아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소름 끼쳐. 이화공영이 이명박 테마주거든? 예. 그렇지. 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랐다고? 이화공영, 와, 홈센터, 삼호개발 이런 3대장주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는 메가스테디나 대교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련된 주식으로는 그 당시에 SBS랑 온미디어, CJ, SBS, IMBC였는데 그때도 못한 민영화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SBS, 온미디어, IMBC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야. 온미디어 없어졌어? 온미디어가 없어. 어? 그러면 CJ가 합쳐졌겠죠. SBS, CJ, SBS, IMBC 요런 쪽의 주식들이 다시 테마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윤석열 테마주 같지만 이 윤석열 테마가 아니라 MB 테마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 원전 관련된 주식.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회사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도 원전을 추가로 증설하려다가 못했어요. 이번에 하려고 하죠. 근데 왜냐면 이제 그때 그 원전 기술이 국산화되고 그래서 원전 수출을 이루면서 이명박이는 그 당시에 한국 기술로 된 한국형 원자로들하고 스마트 원자로들을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도에 올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하고 박근혜한테 그걸 넘겨준 거야. 그래서 박근혜랑 반띵해서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박근혜가 원자력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묵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됐던 거를 지금 다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원전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갑니다. 네. 그래서
원전 중에서 이제 6개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전부 다 대형 원전이 아니라 스마트 원전으로 갈라져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원전 사업을 나중에 가서 백지화를 안 당하려고 하면 이거를 2, 3년 안에 불가역적인 상황이 될 만큼 겁나 많이 공정률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을 조기 투입해서라도 엄청나게 공사 규모를 키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원전을 때는 2기를 한꺼번에 짓는데 4기나 6기를 동시 착공을 시킨다든지 막상 해놓고 원래 이제 다른 나라는 원전이 15년 걸려 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5년, 6년이면 원전을 뚝딱 지어내는 그런 그 속성 기술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빠르게 3년 안에 원전을 거의 준 가동 상태까지 조기 완공을 시키려고 하는 이걸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선공사비가. 그래서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테마 중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바이오하고 전기차하고 위성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전기차를 키우려고 그랬어. 명박이는. 그래서 국비로 갖고 전기차 충전소 지원을 현대차하고 해주기로 하고 현대차한테 돈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켰거든, 눈탱이를. 왜냐면 전력이 일단은 모자랐기 때문에 충전소 확장에 대한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약속을 현대한테 끝까지 안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가 그걸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예산안이 엄청나게 대폭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종들이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그때부터 하려고 그랬어. 이게 명박이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은 거지. 왜냐면 요때 명박이 있었을 때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애들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SK 삼성 만나서 이거 바이오 시밀러 해야 된다고 꼬셨거든. 그때 투자한 게 지금에 있는 삼바랑 SK 바이오사이언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태동에는 MB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MB가 정권을 되찾게 되면 실세를 되찾게 되면 무조건 힘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섹터 중에 대기업들 앞으로 이제 이 대기업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을 다 M&A에서 잡아먹으면서 시장 통합을 하려고 할 거고 아마 해외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들 중에 대장주들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성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KT가 개발한 위성들을 지가 아는 사람들 미스터 리를 내세워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먹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위성 기술이나 그 우리나라 위성 그 통신소 같은 것들을 걸프전하는 그쪽에다가 팔아 넘겨가지고 CIA용 그 드론 그 조작용 위성으로 제공했던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MB가 굉장히 빠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 산업이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위성 수출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실증화해갖고 위성을 띄우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위성을. 그럼 이 사업들이 해외 진출해갖고 날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해외 진출을 하는데 파트너로서 MB 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MB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 MB는 이미 다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4조 원대 기업들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근데 그 다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엄청난 매출들을 올리고 있고 지금도 현대라든지 중국의 각종 자동차 회사들의 전장 제품들, 특히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고, MB가 갖고 있는 돈들은 싱가포르 은행을 중심으로 해갖고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 돼갖고 지난 대선 전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본들 중에 상당 금액이 MB의 싱가포르 저수지에서 온 자본일 가능성이 높고, 방금 설명드린 유의 주식들이 움직일 때는 그걸 움직이게 하는 뒷 배경 세력의 든든한 자본줄이 돼갖고 돈질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구도가 본격화되게 되는 내년이 되기 전에
지금의 정치 테마주를 찾는다고 하면 옛날 MB 때의 영광을 같이 했었던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이화공영이겠습니다만 MB와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했었던 MB가 묻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자면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4대강 관련한 중소토목회사들 저는 특수건설. 이화공영이나 삼호개발을 제일 크게 봅니다. 뭐 그래요? KCI나 홈센터 같은 데도 있고 무슨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대장주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이화공영 삼호개발로 봐요. 그래서 삼호개발. KIC 동구까지 포함해갖고 이런 주식들의 변동을 잘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와 관련된 특히 전기차와 전기 충전에 관련된 자동차 생산이 아닌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요 주식들을 봐야 되고 대형 바이오시밀러 삼바나 SK바이오사이언스 다시 가는지 자본들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요. 원자력과 위성 관련된 주들은 뭐든지 속속 하나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원자력하고 위성 관련주들은 아마 MB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 수출이나 해외 사업 쪽을 MB 자본들과 영향력이 전부 다 이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 부쩍 우리 원전 수출한다고 뭐 루마니아 간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전주가 그 등락률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미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지금 저렇게 나가는 원전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이 아니라 중소형 스마트 원전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SMR. 네, SMR로 SMR 관련된 발전 관계 테마자들 이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시작이다. 2, 3년은 꾹쭉 밀어붙여가지고 MB의 아마 마지막 수건 사업으로 원자력과 위성 사업 쪽에 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딱 보고 이게 옛날 MB 건가? 얘 서울대 나왔나? 아니면 간부 중에 검찰 출신 있나? 요것만 확인해갖고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테마주로 엮습니다. 나중에 이게 업자들이. 참 공교롭게 오늘 MB 테마주가 좀 뜨긴 했어. 이화공영이나 삼천리 자전거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삼천리 자전거도 뜨긴 했는데 원래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우리가 4대강 하면 거기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뜬 건데 요즘 와서 이제 MB 테마 전반이 동시에 다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네. MB의 옛날 그 군신들이 가신들이 전부 돌아와서 정부 요직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B계를 중심으로 한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찰 낙하산 같은 건 없다. MB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있는 정치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미 미디어 관련된 거는 MB한테 장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5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미디어 관련된 권력의 흐름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틈나는 대로 새로운 정치 테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연이가 탈당을 해서 호남당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선언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에 대한 이슈가 있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